정선용 교수가 계신데 그 경희대 한의학과의 교수로 계시면서 또 직접 임상도 강동병원에서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신경정신과의 정선용 교수님인데 성함이 선하게 쓴다 정선용. 그래서 저희 신입으로 교수님으로 오실 때부터 이미 정 교수였었어요. 그 조 교수와 정 교수가 있는데 전부 다 성이 조시죠. 그분은 학과장인데 여전히 조 교수고 이분은 정 교수님이세요. 이제 큰 박수로 정선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선영입니다. 근데 앞에 두 분이 너무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서요. 재밌게가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원래 하는 게 요점만 간단히 거든요. 좋아요. 예. 제가 재밌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적기는 했는데요. 고차원적인 내용이라기보다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 제 소개는 저도 경희대학교 나왔고요. 지금 강동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연구부장 맡고 있고요. 명상치유학회 학술 이사를 하다가 지금 명상치유학회가 한국 명상학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크게 말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신이력, 정기신혈 이렇게 해서 심신이력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다. 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뜻은 좀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일단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정신적으로 건전해질 수 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인다고 하고 제가 환자를 볼 때 검사를 하는 게 자율신경계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상태인데 그 신체적인 상태가 과긴장 상태면 정신적으로도 과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완돼 있으면 또 정신적으로도 좀 이완될 수 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근데 몸과 마음이 원래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근데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이원론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아직도 하나로 보고 있고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로 합쳐지고 있긴 하거든요. 통합의학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정기신혈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 흔히 말하는 정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기혈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조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부분은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새롭긴 하더라고요. 동의보감의 내용은 뭐 내경편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안을 관조하는 쪽 이쪽이 있는데 그 동의보감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신형문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신체 형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이 몸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기는 신을 주관하고 형체는 정신이 있는 곳이다. 말은 참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지 신이 있는데 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드러나는 거, 분이 기 이런 것들이 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를 맑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얘기가 나오면 조금 요새는 이렇게 이상해 보기도 하는데 이도요병이라 해서 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잡고 수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동의보감 맨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될 수 있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복식이라고 해서 쭉 어떻게 수양해야 되나 하루에 수행 쭉 나오는데 보면 자연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일어나는 건 아침에 첫 닭이 올 때. 근데 가끔 보면 이상한 닭들도 많아요. 한밤중에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해 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 뜰 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불을 감고 앉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 집들은 어떻게 보면 외풍이 좀 많다 보니까 너무 춥지 않게 보온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호흡 조절하는 게 여기서 처음부터 나오죠. 네, 깨자마자 호흡 좀 조절해야 되고 이빨을 쫀다고 하는데 이게 그 고치법이라고 해서 이빨을 부딪히게 하는 거. 이빨을 부딪히게 하면 침샘이 자극되면서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이 어떻게 보면 보약이라고 볼 수 있죠. 항노화 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씹어야지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충 씹고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틈이 없어요.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오래 씹는 동작을 반복해서 침이 좀 항노화 작용이 많은, 항스트레스 작용이 많은 그런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신 집중해서 앉아 있으면 이제 신기가 안정되고 정신이 안정된다는 얘기죠. 화해가 돈다는 거는 몸이 좀 따뜻해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동이 걸리는 거죠. 예열시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기혈을 잘 돌게 또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아침에. 그 다음에 잘 도는 걸 느끼고 침이 나오고 그러면 침을 삼켜서 단전에 내려보내서 원양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뭐 보약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두 손을 비벼서 뜨겁게 하고 네. 그리고 머리 빗고 머리 빗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머리를 안 빗으면 이렇게 머리를 빗는다는 동작이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한다, 자극 준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치질을 세수하고 네. 그 다음에 걸어주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손을 배를 문지르고 또 걸어주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건강 유지에 좋다. 근데 보면 이게 현대어로 표현을 하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씻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문인데 정은 신체의 근본. 그래서 근데 신체의 근본이고 정자를 보면 정력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정력제라고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조금 동물성이 많고 그런데 사실 정자만 놓고 보면 정을 이루는 거는 매일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정이 되기 때문에요. 쌀미자하고 풀정자예요. 그러니까 쌀하고 야채가 중요한 것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기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모닥불이 꺼져갈 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기가 하는 역할은. 근데 나무를 안 넣어주고 기름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빨리 꺼져버리죠. 확 탔다 그냥 싹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곡류와 야채들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이 그득하면 기가 충실해지고 기가 충실해지면 신이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는 어떻게 보면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통로, 매개체 역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정신의 근본이라고 정신지 근체라고 하는데 정신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가 모든 병이 된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라고 할 때 흔히 쓰는 말이 기가 막히다는 말을 많이 쓰죠. 기운 순환이 잘 안 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기가 막힐 때 첫 번째 증상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고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 게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와 관련된 병증 얘기할 때 보면 아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기절. 기운이 순환이 안 되고 딱 막히면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절이고요. 흔히 하는 말 기가 막히다는 아까 설명드렸고 상기된다고 하죠. 열받을 때 상기된다. 위로 확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기와 관련된 말이고 요건 못 들어보실 텐데 기울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가 막히다는 한자를 써놓은 거고 기울이 오래되면 기가 막힌 게 오래되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기울에서 우울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은 아까 정기, 신혈 했잖아요. 이 신은 흔히 말하는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신이 예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으니까 군주가 제일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심에 신이 전환되고 심이 군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었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정신과 질환들이에요. 경계정충이라는 거는 불안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망하고 여기 건망은 치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간 이거는 간질발작 쪽 요새 뇌전증이라고 하죠. 전광은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던 조현병 그쪽이고 탈영실정증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들. 그러니까 탈영실정이라는 거는 고위직에 있다가 갑자기 직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실정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잃었을 때 나타난 증상들. 그런 것들을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혈은 그렇게 크게 설명이 많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혈이 안에서 영양하고 혈이 공급돼야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칠정 동요리라고 해서 이 칠정이라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혈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출혈까지도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을 보면 각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피를 토한다. 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환자들에 설명하는 건데 혈기 왕성한 게 건강한 거잖아요. 혈기 왕성하다. 여기서 혈기 왕성하다는 의미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혈기가 왕성하다. 혈기 아까 앞에 나왔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혈은 정신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는 신체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은 선천지정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경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혈기에 문제가 생긴 거. 대표적인 게 기가 막힌다 하고 또 하나가 피가 마른다. 피 말린다고 하죠. 정력이 떨어졌다는 신경정신 문제의 기초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정이라는 게 우리 정밀한 동작 할 때 정자가 똑같은 정자거든요. 네. 정밀한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 할 때 막히는 부위가 가슴 한가운데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슴 부위에 단중이라고도 하고 전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단을 3개로 나누거든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나누는데 여기 전중이라는 단중이라는 부위가 중단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높이는 양 전꼭지 사이 그 정도 높이인데 여기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히다 할 때 기가 막히는 부위에서 답답한 부위, 호흡이 잘 안 될 때 우리 답답할 때 주먹으로 가슴을 치잖아요. 치는 부위가 딱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워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치는 거잖아요. 답답할 때. 그 부위가 전중혈이고 이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데 배 쪽에 기운이 뭉친다. 이게 보통 음식에 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음식에 체하면 배가 아프죠. 이게 음식이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을 때 아프잖아요. 음식에 체하는 거죠. 소화장에 복통되는 거. 가슴 부위에 기운이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게 심해지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나 상열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은 감정하고 생각에 체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는 음식에 체하는 부위고 가슴은 생각과 감정에 체하는 부위. 그래서 기가 막히는 상태가 기울이라고 하고 기체라고도 하는데 음식에 체하는 게 아니라 기에 체하는 거예요. 그에 체하는 거고 이게 오래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래돼서 속에서 열불 날 때 흔히 말하는 화병이 되는 거고요. 화병은 들어보셨죠? 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때 그걸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화로. 그게 이제 화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울이 됐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서 지친다. 그럼 기허로 빠지고 허로 빠지면 대부분 우울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교차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기운이 소통되는 교차로인데 교차로가 딱 막혀버리니까 손끝, 발끝, 머리끝으로 기운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 멍해지고 손발 움직이기 싫어지고 꼼짝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해지죠. 그래서 기가 막힌 거 오래되면 화병이나 우울증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말하는 게 이제 피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는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상황들. 이게 걱정거리 많고 노심초사할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피가 마른다, 혈이 부족해지는 상태인데 요 물고기의 비유를 많이 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다닐 때 부드럽게 잘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낚싯대에 걸려서 밖으로 탁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파닥파닥 뛰죠. 물이 없으니까 파닥파닥 뛰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마른다의 상태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이 파닥파닥 계속 뛰는 거예요. 파닥파닥 뛰어서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피가 마른다는 게 불안 초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신체적인 상태. 그래서 피 말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 혈어, 심하게 되면 음어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음양을 말하는데 음양 중에서 음이 부족해지는 상태, 혈이 부족해지는 상태. 그러면 양기를 제어를 못해요. 양기라는 게 내 몸을 움직이는 기운. 아까 기라고 했잖아요. 기가 제어가 안 되면 방방 떠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뜨는 거는 기운이 넘쳐서 뜨는 거랑 좀 달라요. 기운이 넘쳐서 뜨는 거는 사람이 좀 생산적으로 하고 뭔가 그 기운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기운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제어를 못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금방 지쳤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뜨고 이렇게. 그래서 불안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게 그 기본적인 신체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혈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을 말하는데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인데, 머리는 담당하는 게 기억력, 판단력 이런 인지 기능이잖아요. 인지 기능에서 정밀한 활동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정밀한 정신 활동들이. 기억도 좀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이 부족해질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아까 혈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혈뿐만이 아니라 혈이 가는 거는 보냐 안 보냐의 문제고, 정이 부족해지면 뚜렷하게 보이느냐 뚜렷하지 않게 보이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이 부족해지면 눈으로 보는 게 잘 안 돼요. 뭔가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 근데 의식적으로 기운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쓰려고 하면 초점이 또 맞기는 맞아요. 이게 언제 많이 느끼냐면 스트레스를 좀 극심하게 받으면 눈이 뿌여지는 느낌이 들고 귀도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뭐 웅웅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귀를 기울이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구분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력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던 게 정신을 집중해서 보면 또 보이긴 하고, 코도 냄새를 맡는 게 잘 안 되는, 후각이 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손발은 정밀한 동작질이 안 돼요. 정교하게 뭘 이게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좀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정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정이 부족해지는 증상들을 보면 노화로 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정을 부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정이 부족해져요. 아까 쌀미자에 풀청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지나치게 고기만 먹는다고 그러면 정이 자꾸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성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정도 많이 부족해져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했을 때 정이 부족해진 것도 있고, 정을 더 이상 소모해서 생명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좀 차단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도 잘 안 들리게 하고 눈도 안 보이게 해서 외부 자극을 더 이상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들이 약해지니까 요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눈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인다고 뭐 수술하시기도 하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기도 하고 노안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은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급격하게 또 다시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수술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나빠진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시고 내 몸에 무리가 되는 것들을 다시 조절을 해 주셔야지 그 좋았던 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운이 많이 발생하고요.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과도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지쳐가지고 기어, 혈압, 심하면 정어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 뭐 소통이나 호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 상태에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려는 거는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일 때는 기가 막힌 걸 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치자면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가 막힌 걸 좀 풀어줘야 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요 기울이 있을 때 호흡법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호흡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호흡법은 그러니까 순기, 행기 요 목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호흡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축기의 개념으로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했다가 천천히 들이셨다가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보내고 해서 몸의 기운을 축적시키는,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하면 더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약간 사인파가 되게 부드럽게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호흡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할 때 보면 우리 숨 죽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거의 안 하다가 그렇게 계속 안 하면 숨 차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한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한숨을 많이 쉬신다고 보면 되고, 한숨 많이 쉬신 분들은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 때도 한숨을 많이 쉬고요. 그리고 불안하다, 긴장 끝에 불안으로 가게 되면 불안의 신체적인 반응은 보통 심장이 뛰는 건데, 심장이 뛰지 않더라도 호흡이 얕으면서 빨라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얕으면서 빨라져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몸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가 난다, 화나면 우리 씩씩거린다고 하죠. 큰 호흡이 빨라져 있어요. 어깨 들썩들썩하는 그런 큰 호흡이 빨라져 있고요. 우울할 때는 긴장 끝에,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긴장한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 부정적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긴장했을 때 호흡인 숨 죽인 호흡을 하면 보통 우울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울이 더 심해지면, 우울할 때 보통 사람 울죠. 울지 않더라도 호흡이 운 것처럼 좀 불규칙해져요. 흐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호흡이 되는지 그냥 내버려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부드럽고 규칙적인 호흡이 되는지 관찰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관찰하는 시간만 충분히 가져도 점점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호흡을 넘어가는데, 왜냐? 호흡이라는 건 단순 반복이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단순 반복인데, 사람이 단순 반복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좀 깊은 이완으로 들어가요. 깊은 이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걸 안 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호흡 관찰만 해도 이게 점점 부드럽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면 순환이 좀 막힌 게 좀 풀어지면서 순환이 되기 시작해요. 순환이 돼서 기울이 괜찮아지고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조금 방법을 바꿔야겠죠. 근데 그 건강해진다면 저한테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질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 호흡을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요. 네. 그리고 운동은 유산소 운동하고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기울은 그렇고요. 기어, 혈어, 정어까지 갔다 그러면 요거는 좀 잘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할 때 규칙에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는 거, 싸는 거는 규칙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되잖아요. 싸는 거는. 먹고 자는 거를 좀 규칙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먹는 거는, 먹는 게 새끼 먹잖아요. 새끼. 근데 현대인들은 새끼 먹기는 좀 긴 것 같죠.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점심이라고 하잖아요.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점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새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아침 저녁을 먹다가 노동이 너무 강도가 올라가니까 점심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끼는 너무 적고 운동량이 좀 적으면 2끼 정도.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긴장도가 높아지면 복근이 많이 긴장하고 뭐 복식호흡 당연히 안 되죠.
음식도 잘 안 들어가요. 기 막히기 심하면 목구멍에서 잘 안 넘어가거든요. 음식이. 그리고 공기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숨이 막히는 정도인데 음식도 잘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먹으라고. 근데 규칙적으로. 네. 그래서 뭐 4끼, 5끼도 상관없는데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하고요. 잠은 밤 12시에는 주무셔야 된다. 늦어도. 왜냐? 농담 삼아서 말하는데 자시에는 주무셔야 된다. 자야 된다. 자시가 11시부터 1시잖아요. 자시에는 자야 된다.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12시부터 3시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몸을 좀 회복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많이 생성되는데 눈 뜨고 행동하고 있으면 잘 안 나와요. 최소한 눈 감고 쉬셔야 되고 주무시면 더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3시 사이는 주무시게. 그리고 아까 식사를 여러 번 나눠서 드셔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끝나게. 왜? 그냥 밥을 먹고서 바로 자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일어나서 소화시키면 되지 않냐는데 우리 몸에 이물질 상태로 오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소화라는 거는 분해시켜서 우리 몸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흡수해서. 근데 분해가 안 된 상태면 이물질 상태죠. 이물질 상태는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지면 보통 여성분들은 피부가 좀 안 좋아지겠죠. 안색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독이 몸 안에 있는데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끝나게. 아까 12시에 얘기했으니까 8시에는 먹는 게 끝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어, 혈어, 정어까지 가면 만성적인 기능 상태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고요. 운동으로는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여기 왜 가벼운이라고 썼냐? 기어, 혈어, 정어까지 갔으면 사실 꼼짝하기가 싫을 정도고 실제로 맥을 보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운동을 한다? 기운이 빠져버리겠죠, 더. 탈진 상태로 가버려요, 운동을 하면. 요때는 사실 가볍게 걸어주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걸을 때 어떤 속도로 걸어야 되냐 할 때 속도를 지정한다기보다 내 몸의 반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걸을 때 터벅터벅 걸으면 운동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관절에 무리 와요. 그렇게 되면 가볍게 걸으셔야 되는데 사뿐사뿐 걸으시면서 걷는 게 조금 빠르면 숨도 좀 빨라지고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전신에 땀이 날듯말듯한 정도로 조금 전신에 소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너무 또 빨라지면 숨이 헉헉거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코로나 한 번씩은 다 앓으셨나요? 코로나 앓고 나서 밖에 나가서 좀 경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걸으려면 조금만 걸어도 숨차잖아요. 네. 호흡기 약해진 상태도 있고 그동안 안 움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헉헉거리는 정도가 되게 금방 오는데 좀 며칠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면 그 정도는 헉헉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명상이 이런 정신질환에 도움이 되는 거,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잠자리까지 그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집착하는 병적인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자동적 사고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자동적 사고가 뭐냐?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게 쭈르륵 자동적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안 돼. 요거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구 멸망까지도 가기도 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난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정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동적 사고는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번 세팅되면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한데 그 멈추는 게 명상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멈추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관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치유에 도움이 되고요. 명상할 때는 호흡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신체적인 이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신적 이완도 돼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평상시에 자동적 사고를 바라보면 계속 거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명상할 때 보면 그 기본적으로 호흡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감각에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그 생각까지도 집중하게 되는 이렇게 단계를 밟는데 그 마지막 생각까지도 집중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 바라보고 거기서 좀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되는 그런 예방 목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긴장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현대인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목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뒤에 자꾸 잡아 당기고 있거든요. 이 머리라는 게 되게 무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을 쌓아놓은 위에다가 바위를 얹어놓은 건데 이걸 바위를 앞으로 자꾸 빼고 있으면 뒤에서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뒷목하고 어깨가 많이 긴장되는데 그걸 뭐 운동에서 스트레칭해서 풀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명상하게 되면 자세가 바라지면서 그걸 좀 줄일 수 있죠. 긴장 줄여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유분이 생긴다. 저 물 끓이는 걸 설명드리거든요. 주전자에 물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언제가 더 빨리 끓어요? 물이 적으면 빨리 끓잖아요. 내가 지쳐있을 때는 조금만 잡아도 확 끓어버려요. 그래서 기운을 보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이 처음부터 뜨거운 상태랑 차가운 상태랑 뜨거운 물이 훨씬 빨리 끓죠. 뜨거워져 있다면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물의 온도를 낮춰놓는다. 긴장을 낮춰놓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분을 갖춰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은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운동도 동반돼야 돼요. 긴장의 이완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되고요. 체력 보강, 그러니까 기어나 혈어, 정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든 운동이 다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근데 어디에 중점을 줄 거냐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좀 더 중점, 지쳐 있을 때는 이쪽. 근데 긴장하면서 지쳐 있을 때는 이거 먼저. 긴장하면서 지쳐 있을 때는 이거 하면 더 탈진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긴장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기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공 얘기하는데 기공을 뭐 거창하게 설명 안 드리고요. 기공 크게 전공하고 동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공은 가만히 몸을 안 움직이고 하는 기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명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공은 몸을 움직이는 건데 운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운동은 요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공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식, 그러니까 호흡이 발라야 돼요. 바른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조심, 바른 자세, 바른 동작을 해야 되고 조심,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고 움직일 때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 동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동작을 먼저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느냐 그냥 몸의 움직임 그냥 조심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운동인지 동공인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기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공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기공요법이라 하는데 기공요법 할 때 저희는 지금 거의 명상 위주로 왜냐 하루 이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신 게 아니라 장기간 스트레스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클리닉이 화병 스트레스 클리닉인데 화병 환자분들은 보통 오래오래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몸으로 폭발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너무 지쳐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동공까지는 안 하고 전공, 명상 쪽을 많이 하고 호흡 관찰을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운동은 걷는 거 정도. 그것도 규칙적으로 걸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것 자체가 우울증에도 많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숨이 조금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전신에 땀이 날듯말듯한 정도는 돼야지 운동 효과가 나는 거고 그걸 매일같이 30분 정도 주 5일 정도 하게 되면 우울증 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난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걷는 거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라 이렇게 하고요. 한의학에서 이제 질병 예방법하고 치료법
부분을 뒤에 붙였는데요. 질병 예방법은 일단은 아까 아침에 해하고 같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사기조신이라고 해서 사계와 일시에 맞춘 생활을 하자는 게 기본이에요. 사기조신 해가지고는 그 한의학 그 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게 황제내경인데 거기에 이제 사기조신대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봄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때잖아요. 막 올라오는 때. 그 기온도 막 올라오는 때니까 이때는 밖에 좀 나가고 의복도 조금 풀어 헤치고 그러면서 해와 같이 해와 맞춰서 일어나고 자고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해와 맞춰서 일어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자야 돼요. 피곤하겠죠. 피곤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서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바깥 활동할 때 근데 해가 너무 강렬할 때는 좀 피해서 바깥 활동을 해주라는 거고 가을에는 모든 걸 걷어들이는 때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하고 겨울은 멀리 가지 말라고 해요. 멀리 가게 되면 예전에는 교통수단들이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온만 깎아먹는 게 아니라 나중엔 정까지도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허리나 무릎 이런 쪽에 무리가 오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난방이 그래도 잘 되니까 자가로 가고 그러니까 좀 덜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바깥이 추우면 안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같은 온도에서도 추위를 느끼잖아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똑같이 맞춰도 추위 더위를 좀 느끼는 것처럼 겨울에는 좀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허심압도 마음을 비우면 도와 만난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고 정신이 통일되면 기가 모이고 자연스레 단이 형성된다. 여기 단이 나오죠. 이게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단전. 밭전자 쓰는데 야산에 있는 땅이 밭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꿔야 되는 거거든요. 단이라는 것도 가꿔야지 단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노력이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공삼조 아까 말했던 조식, 조심, 조심 그거를 해야 된다. 자세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고 마음 조절하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공. 예. 근데 오늘 체질 얘기는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체질 얘기는 안 했는데 사선 체질은 체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인의 타고난 체질이 뭔지. 예. 사선 체질하면 보통 네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뭐 체형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사단 7점. 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인의예지 해서 어느 거를 더 뛰어나게 타고났나 한쪽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로 치우쳐진 기능을 그 우월 기능을 타고나는 건데 태양이는 인을 타고났다고 보면 되고 소양이는 의를 타고났고 태음이는 예를 타고나고 소음이는 지를 타고났고 저는 소음인인데 지를 타고난 사람의 특징이 쭉 파고드는 걸 잘해요. 대신에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어요. 쭉 파고들 땐 요것뿐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치우침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걸 조심하고 권세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체질별로 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될 때 이제 다 했는데 좀 부족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좀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보약이 좀 필요하다 할 때 기혈, 음양 중에서 어느 걸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서 쓰는 거고요. 요거 전에 보통 행기나 순기 쓰는 그런 약들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치료할 때 이건 지금 예방하다 보니까 보약 종류만 설명드린 거고요. 치료할 때는 기가 막힐 때는 행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기하는 약들을 많이 써요. 행기하는 약을 많이 쓰지만 침을 더 많이 쓰겠죠. 침을 맞아서 소통시키는. 그래서 화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누워서 침 맞을 때 보면 여기는 꼭 맞으세요. 여기를 맞아야 좀 편안하니까. 네. 여기가 중단전, 상단전은 여기죠. 네. 자, 그리고 피가 마른다 할 때는 불안 초조할 때 보혈약을 보충하는데
그 불안 초조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이게 폭발하는 거니까 화기가 좀 많아지는 때거든요. 그럴 때는 청열약에 가서 열을 꺼주는 약을 써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약간 원발에 오줌 누는 거랑 비슷해요. 꺼주긴 하지만 근본 치료는 피가 마른 거를 피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한 걸 마무리를 지는 걸로 하는데 조금 젊으신 분이라든지 평상시 뭐 관리를 잘했는데 이 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 말린 상태가 됐다. 그러면 급한 불만 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이런 환자분들도 있고요. 정이 부족할 때는 이 보약을 하지만 보약 대표적인 게 공진단이죠. 네, 근데 기가 막힌 상태에서 급하게 보충하게 되면 체했을 때 우리 음식에 체하면 어떻게 해요? 음식에 체하면 보통 팔다리 기운 없고 전신에 기운 없잖아요. 기운 없다고 해서 고기 먹진 않죠. 체했다고. 고기 먹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혔을 때는 긴장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긴장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보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흡 관찰하라고 할 때 부드럽고 규칙적인 호흡이 되는지 관찰하라는 거는 기가 막힌 걸 먼저 풀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약으로 넘기는 게 이제 축기. 그러니까 숨을 멈추는 작용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 이제 축기 쪽이거든요. 보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상태에서는 축기를 하는 것보다는 행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수련을 하시니까 화병이나 우울증 뭐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은데. 나 겪었어. 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 설명드리고 그 축기보다는 행기를 좀 먼저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